많은 골퍼들이 프로의 스윙을 보면서 가장 닮고 싶어하는 부분이 바로 헤드를 촥 던지면서 양팔이 쭉 펴지는 역동적인 릴리스 동작일 겁니다. 그런데 왼팔을 쭉 펴주려고 하는 동작이 오히려 왼팔의 치키닝을 악화시켰고 헤드 스피드도 더 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KLPGA 통산 7승, JLPGA 1승에 빛나는 김혜린 프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세계 유명 골프 정보 구독자 여러분, 김혜린 프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골프 스윙은 몸의 스윙은 회전을 하지만은 팔의 움직임은 거의 접었다 폈다, 오른쪽 백스윙 할 때는 오른 팔꿈치가 접었다 폈다 밖에 없는 것 같고, 백스윙 할 때는 그냥 폈다가 다시 여기서 맞고 그 다음에 접는 동작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양쪽의 느낌이 이런 느낌으로 그냥 스윙을 해주고 내가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뿌려주고 던져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여기서 내가 일부러 쫙 이렇게 뻗어야지 이런 동작은 골프에서는 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제일 간단하게 팔의 움직임은 그냥 이렇게 양옆으로 움직이고 플레인에 맞게 내 팔은 이렇게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이니까 얘는 백스윙에서 받쳐주는 거고, 여기서 임팩트 맞고 돌아가니까 여기서 다시 접혀서 피니시까지 가는 거고, 이렇게 심플하게 조금 생각하셔야지 골프 스윙이 되게 단순하고 플레인이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팔을 뻗으려고 하는 것보다 몸의 회전의 시퀀스가 잘 맞은 상태에서 접으려고 해줘야지 이 팔이 더 잘 뻗어지고 피니시까지 이쁜 모양의 피니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혜린 프로가 팔로우 스로우 구간에서 왼팔은 뻗어주는 게 아니라 접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접어주려고 해야 팔이 뻗어진다고 하죠. 골프의 전설 벤 호건도 본인의 저서 5 레슨즈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 벤 호건은 공을 지나 30cm 지점에서 클럽 헤드 스피드가 정점에 달하고 이 구간이 골프 스윙 전체 과정에서 유일하게 양팔이 펴지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 지점을 통과하면 왼팔 팔꿈치는 접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임팩트 이후에 왼팔 꿈치를 접어주려고 해야 클럽 헤드가 올바른 스윙 플레인을 그리고 오히려 헤드가 던져지는 것인데요. 우리들이 골프를 처음 배울 때 가장 많이 했던 연습인 L2L 동작을 떠올려 보세요. 김혜린 프로의 설명처럼 백스윙에서는 오른 팔꿈치를 접고 팔로우 스로우 구간에서는 왼팔 꿈치를 접죠. 이게 올바른 스윙의 동작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선수들 슬로우 모션 보면 양쪽 팔이 다 쫙 펴지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팔은 내가 의식적으로 펴는 게 아니라 클럽 헤드를 잘 던졌으면 그 헤드 무게에 의해 자연스럽게 펴지는 것입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프로들의 스윙에서 팔이 쫙 펴지는 동작은 헤드를 잘 던지고 팔을 접으려고 하는 동작 사이에 나오는 아주 찰나의 동작이죠. 선수들의 스윙을 실제 속도로 보게 되면 팔을 뻗어준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바로 접는다는 느낌이 느껴지실 겁니다. 맨 처음 팔을 뻗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치키닝이 나오고 헤드 스피드가 느려진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팔로우 스로우 구간에서 왼팔을 쭉 펴고 있으려고 하면 팔이 몸 앞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양팔은 길이가 같고 몸통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할 때는 양손으로 클럽을 잡고 있죠. 이 상태에서 양팔을 쫙 펼 수 있는 건 양팔이 몸 앞에 있을 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팔이 몸통 앞을 벗어나게 되면 한쪽 팔은 자연스럽게 구부러질 수밖에 없죠. 골프 스윙은 메커니즘상 몸통의 회전 속도보다 팔의 회전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로우 스로우 구간에서 팔이 몸통을 추월하는 구간이 생기죠. 그 구간은 대략 앞에서 벤 호건이 이야기한 공 앞 30cm 지점인데요. 이 구간을 지나서도 왼팔을 펴서 뻗어주려고 하면 팔이 몸 앞을 벗어나며 왼팔 꿈치가 힘을 버티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구부러지는 치키닝 동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팔 꿈치가 구부러지기 전에 속도를 살려 접어줘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팔꿈치가 접히는 것은 똑같지만 억지로 굽혀지느냐, 타이밍에 맞춰 접어주느냐에 따라 헤드 스피드에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이 몸 앞을 벗어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골퍼들의 워너비 로리 맥길로이가 본인이 골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느낌이 바로 백스윙 때 팔을 몸 앞에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해야 다운스윙도 편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팔이 몸 앞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임팩트 이후에 왼팔 꿈치를 접어주는 동작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팔을 몸 앞에 유지하는 느낌과 팔로우 스로우 때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접어주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김혜린 프로는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골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셋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셋업 때부터 아마추어 분들을 보시면은 조금 스트롱 그립을 잡으시면서 왼쪽이 엄청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은 맞을 때
얘가 힘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공간이 없으면서 위로 당겨지는 샷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팔뚝의 모양을 셋업을 하시면은 외회전을 시켜가지고 외회전, 팔뚝의 방향이 외회전 된 상태에서 이 그립 손에 잡는 이 모양만 그립을 이 상태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팔뚝이 자꾸 안으로 이렇게 말리게 되면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치키닝 스윙 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셋업을 하실 때 팔뚝이 외회전 모양에서 그대로 그립을 이렇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신경을 쓰시면은 훨씬 더 이쪽으로 내가 뻗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골프가 제일 안 좋은 동작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셋업이랑 시퀀스, 얼라이먼트 이 부분들이 다 안 맞으면은 결국에는 제가 백스윙도 멋있게 하고 싶고 팔을 쫙 펴서 하고 싶고 여기도 쫙 펴서 하고 싶고 하지만은 사실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기괴한 몸을 갖지 않는 이상 그 동작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거는 그립, 셋업, 그 다음에 뭐 얼라이먼트 이 부분들을 잘 정렬을 해놔야지 우리가 모든 동작들이 수월하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혜린 프로가 셋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업 때 팔을 외회전시켜 양 팔꿈치가 몸통을 향하게 한 후 그립을 잡아야 한다고 하죠. 이 부분 또한 벤 호건이 본인의 저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벤 호건은 셋업 때 이렇게 양팔꿈치가 골반뼈를 가리켜야 하며 이 느낌을 스윙의 전 과정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셋업을 해야 팔과 몸의 일체감이 생겨 매 스윙 일관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셋업을 하고 이 느낌을 스윙 내내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앞서 김혜린 프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몸은 돌고 팔은 접기만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확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샷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김혜린 프로는 이러한 셋업과 함께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백스윙 갔다가 자꾸 앞으로 힘이 오려고 하는 힘보다는 이 등이 조금 더 목표 방향을 오랫동안 봐준다는 느낌으로 기다렸다가 와줘야지 한 번에 팔을 뻗으면서 회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을 치기 위해서 빠르게 공으로 다가가면은 얘가 힘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꾸 팔이 당겨지면서 공간이 없고 위로 올라가는 스윙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인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백스윙 갔다가 한번 인내하고 팔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회전해 주시고 이래야지 조금 더 우리가 원반 던지기 할 때처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얘를 저쪽으로 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를 원반을 잡고 있는 거를 그냥 던지려고 하면은 손이 당겨지는 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몸 쪽으로 기다려줬다가 한 번에 던져주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여기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팔을 쫙 피는 동작이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혜린 프로가 다운스윙 때 상체가 먼저 빠르게 공으로 다가가면 팔이 당겨지는 형태의 스윙을 하기 쉽다고 하며 등이 목표 방향을 조금 더 오래 보고 있다가 스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등을 쥐고 쳐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본질은 바로 시퀀스를 지키는 스윙을 해라입니다. 시퀀스를 지키는 스윙을 했을 때 각 신체 분절의 회전 속도가 타이밍이 맞습니다. 다운스윙 때 골반, 몸통, 어깨, 팔의 순서를 지키며 스윙을 해야 하는데 상체가 먼저 덤비게 되면 이미 팔은 몸의 속도를 따라잡게 되고 거기서 힘을 쓰게 되면 치키닝이 나오며 당겨지는 형태의 스윙만 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김혜린 프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셋업, 시퀀스가 먼저 제대로 되어야 나머지 동작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지키며 팔을 뿌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연습 동작 한 가지를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죠. 그래서 집에 이런 뭐 농구공이나 축구공 같은 공 같은 게 있으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의 시퀀스가 중요한 게 밑에서부터 뽑아 올려가지고 얘를 들어서 올렸다가 내리면서 쭉 얘를 이렇게 뿌려주는 느낌으로 해서 스윙할 때도 여기서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렸다가 내리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팔이 뻗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아마추어 분들은 임팩트를 눌러서 치려고 하다가 보면은 더 이렇게 치키닝 되는 경향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임팩트 맞을 때는 이 각도가 척추각이 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앵글 그대로 올라가줘야지 지면을 이용해서
차주면서 팔을 뻗을 수가 있거든요. 공간이 있어야지 팔을 뻗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을 잡으시고 여기서부터 골프 칠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내렸다가 올려서 뽑고 그 다음에 내려서 다시 쭉 올리는 힘으로 이렇게 먼저 좀 느끼신다. 네, 공을 들고 스윙 모션을 하는 연습이었습니다. 백스윙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다운스윙 때 다시 아래로 갔다가 올라와야 한다고 하죠. 여기서 많은 골퍼들이 어려워하는 게 다운스윙 때 살짝 앉는 느낌입니다. 대부분 다운스윙 때 바로 일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 동작이 흔히 배치기라고 부르는 얼리 익스텐션 동작입니다. 살짝 앉아줄 때 공의 무게에 의해 팔이 아래로 툭 떨어지실 텐데요. 이 부분이 앞서 김혜린 프로가 이야기한 등이 타겟 쪽을 조금 더 바라보며 인내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팔의 수직 낙하라는 표현으로 많이 들었던 동작이실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통해 정확한 느낌을 느끼시다 보면 실제 클럽을 드시고 시퀀스를 지키는 스윙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헤드의 무게를 느끼며 헤드를 정확히 던져주기 위함인데요. 평소 헤드 무게를 느끼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김혜린 프로가 헤드 무게를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죠. 일단은 헤드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립을 잡으시고 조금 더 이렇게 헤드가 위아래로 움직여서 내 그립 끝에 헤드 무게를 느끼는 느낌을 손으로 자꾸 많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윙이 됐을 때 내 손끝에 이런 감각이 있구나 라고 많이 느낀 다음에 백스윙 했다가 그 느낌을 가지면은 훨씬 더 이 손끝에 오는 이 전율이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클럽을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실 때 짧은 클럽을 만드시던지 아니면 클럽 하나를 잡으시고 그냥 계속 이렇게 흔들어 보시는 게 이게 헤드의 무게구나 라고 느끼고 손끝의 느낌도 이렇게 헤드가 떨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감각을 많이 익히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혜린 프로가 클럽을 들고 흔들어 보는 동작을 할 것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을 루틴처럼 하는 선수들도 많죠. 이 동작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손목에 힘을 풀 줄 알아야 합니다. 헤드를 던지기 위해서는 흔히 힘을 빼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힘을 빼라는 것은 단순히 그립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을 빼라는 이야기가 아닌 스윙에서 축이 되는 각 관절들의 힘이 빠져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골프 스윙을 흔히 이중진자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이 이중진자 움직임을 보면 축이 되는 부위가 굉장히 부드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프 스윙에서 이렇게 축이 되는 관절에 힘이 들어가 굳어 있다면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실제로 김혜린 프로가 알려준 클럽을 흔들어 보는 동작을 하실 때 손목에 힘이 꽉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헤드 무게가 잘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반면 손목에 힘을 풀어주게 되면 부드럽게 흔들어도 헤드 무게가 느껴지실 겁니다. 단순한 동작이지만 이 점을 느끼실 수 있다면 헤드 스피드를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작정 연습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연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국내 최고 골프 퍼포먼스 트레이닝 센터의 대표이며 리디아고, 고진영, 유혜란, 박현경 등 국내외 최정상급 선수들의 트레이닝을 담당하고 있는 함상규 트레이너의 영상을 보시죠. 안녕하세요. 세계 유명 골프 정보 구독자 여러분, 저는 GPL의 함상규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라켓을 들고 하는 스포츠, 아니면 방망이, 야구나 골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힘하고 스피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인지 스피드가 있는 사람인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비거리를 내려면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정타도 맞춰야 되고 어택 앵글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트레이닝적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힘과 스피드가 있어야지 일단은 비거리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힘과 스피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받쳐줘야 비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죠. 비거리 향상을 위한 연습들이 이 두 가지를 키우기 위한 연습들인데요. 먼저 힘과 스피드 중 가장 빠르게 비거리 향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피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피드 강화의 가장 효과적인 연습은 무엇일까요? 함상규 트레이너는 이 연습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제가 이제 야구 선수들 훈련을 시켜보면 예전에는 배트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거운 거를 방망이에 껴서 스윙 연습을 하고 타석에 나가는 경우가 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무거운 걸로 사실 스윙하는 것보다 가벼운 걸로 스윙을 하는 게 스피드에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선수들이 요즘에는 가벼운 방망이로 오히려 스윙을 하고 타석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예전처럼 방망이 2개, 3개 들고 스윙을 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무거운 걸로 스윙 연습을 한다고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지금은 이제 많은 프로 선수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수들도 샤프트로 빈스윙을 많이 하고 이렇게 얇은 스틱 같은 걸로 빈스윙을 한 10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얇은 스틱으로 강하게 하나, 둘, 지금은 약간 김소영 프로가 좀 컨트롤을 하면서 한 것 같은데 요렇게 가벼운 스틱으로 스윙할 때는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스피드로 해주는 게 공을 나중에 치려고 했을 때 스피드가 확 빨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연습은 바로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입니다. 많은 분들이 헤드를 무겁게 해서 연습해야 스피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벼운 샤프트로 빠르게 휘두르는 연습을 해야 스피드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죠. 그 이유는 이렇게 가벼운 도구로 빠르게 휘두르는 것이 뇌가 설정하고 있는 한계를 뚫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니, 갑자기 뇌가 설정한 한계를 뚫는다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오히려 맨 처음 못 모르고 골프채를 휘둘렀을 때가 오히려 비거리가 더 잘 나왔는데 골프를 진지하게 배우고 여러 동작들을 수정하면서 오히려 비거리가 줄어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동작을 정확하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스윙의 스피드를 점점 줄이게 되면서 뇌에서는 나는 이 이상의 스피드는 낼 수 없구나 라고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일 때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을 해주면 뇌가 설정한 한계를 뚫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은 단순히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이 아니라 신경계를 트레이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이틀리스트 퍼포먼스 연구소의 공인 의료 자문위원인 크리스 핀이 작성한 기사를 보면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은 파워나 근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이 아닌 뇌에 걸려있는 일종의 제한선을 해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단 10분 만에 5마일 이상의 속도가 향상되기도 한다고 이야기하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은 근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라기보다는 뇌가 설정한 한계를 뚫어냄과 동시에 그 스피드에 몸이 적응하도록 신경계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연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스피드를 끌어올릴 수 있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오버스피드 트레이닝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골퍼들이 비거리 향상을 위해 이렇게 오버스피드 트레이닝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매우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프로 선수들이 이렇게 가벼운 스틱으로 스피드 훈련하는 거를 많이 보셔서 따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도 저렇게 하면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겠지 하고. 근데 오히려 빨라질 수는 있어요. 빨라질 수는 있는데 내가 근력이 준비가 안 되고 힘이 준비가 안 되고 그런 스피드를 이겨내기 위한 몸이 준비가 안 되면 오히려 부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스타그램에서 하나의 장면 10초짜리 영상만 보고 따라 하시는 거는 좀 저는 지양하는 편이고, 힘이 있는 선수라고 하면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을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을 하면 무조건 다칩니다. 다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 골프를 건강하게 오래 즐기실 아마추어 분들이라면 일단 가볍게 집에서 뭐 코어 운동 해주시면 좋고, 가볍게 하체 운동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뭐 주변에 이제 가까운 프로들한테 레슨을 받으시겠지만 내 스피드의 한계, 우리 메타인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몸이 지금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일단 그거를 아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샤프트나 스틱으로 강한 빠른 스윙을 했을 시 내 왼쪽 축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주냐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훈련을 한 다음 날 허리가 아프다던가 어떤 무릎 쪽이 아프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일단 스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통증을 기준으로 조금 제한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비거리 향상을 위해서는 힘과 스피드가 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힘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스피드만 향상시키게 되면 부상이 오게 됩니다. 힘이 받쳐준다는 것은 단순히 강한 근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빠른 스피드를 견딜 수 있는 몸이 준비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힘을 키운다는 것은 내가 낼 수 있는 비거리의 한계치 자체를 크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스피드를 키운다는 것은 그 한계치 내에서 최대의 비거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낼 수 있는 스피드 한계치 자체가 작은데 계속 한계치 이상의 스피드를 내려고 하면 몸이 버티지 못하고 부상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고자 하는 스피드를 버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비거리 향상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직 점프, 메디신볼 던지기 측정 등의 전문적인 방법이 있지만 함상규 트레이너는 아마추어 골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평소 스윙 때 몸의 축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와 스윙 후 통증의 유무를 체크하면 좋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스윙에서 축을 잘 유지하지 못하거나 스윙 후 신체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말인즉슨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본인 신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스피드를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비거리 한계치 자체를 키워주고 빠른 스피드를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을 하면 효과적일까요? 바로 저항 트레이닝을 해주면 됩니다. 저항 트레이닝이란 신체에 저항이 걸리는 운동을 해서 궁극적으로 몸의 근력을 향상시켜주는 훈련이죠. 쉽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하고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바로 저항 트레이닝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저항 트레이닝을 통해 근력을 올려줘야 몸 자체의 힘이 커지고 자신이 낼 수 있는 비거리 한계치를 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골프는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단순히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면 정말 비거리가 늘어나는 걸까요? 그에 대한 답을 들어보시죠. 근데 과연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고 거리가 많이 늘 것이냐,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운동을 한다고 거리가 늘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론 팔굽혀펴기를 10개 하는 사람이 20개를 하면 거리는 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골프 스윙을 스피드를 올리고 거리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내가 한 훈련을 바탕으로 내 스윙이 얼마나 적용을 시키냐가 일단 1번인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골프 퍼포먼스에 맞게 적용을 시키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체 웨이트를 막 하고 추근력을 한다고 했는데 거리가 안 늘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골프가 어쨌든 수평 움직임도 있어야 되고 수직 움직임도 있어야 되고 회전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내 운동한 힘을 전달을 못 시키면 어쨌든 지금 내가 하는 운동이 사실은 골프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초 힘이 없는 분들은 기본적인 훈련이 물론 중요하지만 골프 스윙에 그 훈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일단 중요하고, 네, 단순히 근육만을 키우는 것은 비거리에 직접적이고 빠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힘을 데드 스트렝스라고 표현하는데요. 말 그대로 골프 스윙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죽은 힘인 것입니다. 함상규 트레이너의 말처럼 이 힘을 골프 스윙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비거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가진 힘을 골프 스윙에 적용하기 위해 꼭 해줘야 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단순히 스쿼트나 벤치프레스와 같은 웨이트 트레이닝만 한 집단은 헤드 스피드가 1.6% 증가한 데 비해 골프 특화 저항 운동을 포함한 그룹은 헤드 스피드가 4.1% 증가되었다고 하며 골프 특화 저항 운동을 포함하여 훈련하는 게 헤드 스피드와 비거리를 향상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골프 특화 저항 운동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프 특화 저항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저항 훈련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은데, 야구 선수들 보면은 이제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고등학교 야구팀 같은 데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대학교나 선수들이 이제 수건 같은 걸 들고 섀도우 훈련을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공을 던지진 않지만 섀도우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일단 공기의 저항을 이기면서 내가 팔을 얼마나 내 투구 포지션에 맞춰서 강하게 뿌릴 수 있냐 없냐 훈련을 많이 하는 건데, 골프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여기에다가 뭐 수건을 메고 하는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손으로 수건을 들고 하는 선수들도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피드힙이라는 그런 소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강도의 샤프트에다가 스피드힙을 장착을 하고, 이 스피드힙은 내가 느리게 스윙하면 저항이 느리게 걸리고 빠르게 스윙하면 빠르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부상 없이 좀 스피드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훈련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긴 해요.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지금 이미 선수들이 한 4, 5년 전부터 많이 사용하는 소도구 중에 하나고, 스윙할 때 이런 비슷한 소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리본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요 재질이 수건인 것도 있고 이렇게 밴드인 것도 있고 많긴 많은데, 저희는 이렇게 밴드인 걸 사용을 하고요. 이게 이제 좋은 점은 내 힘에 따라서 이 밴드를 뭐 2개 달을 수도 있고 3개 달을 수도 있고 저항을 좀 조절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3개까지는 저는 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렇게 크게 3개 이상부터 뭔가 효과가 더 나온 것 같지도 않고, 저희는 2개를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스윙을 한번 해볼 건데,
다리를 일단 모을 거예요, 우리. 자, 이 상태에서 왼발이 나갈 거예요. 왼발이 나가면서 백스윙을 할 거예요. 일단 이 동작만 먼저 할 거예요. 빵, 하나 했을 때 체중이 항상 오른쪽 뒤꿈치랑 이쪽 라인에 이쪽 축에 걸려 있게. 이게 1번이에요. 다시 3번만 해볼게요. 다시 요거만. 다시 하나. 내려오고. 다시 하나. 아마추어 분들이 여기 요 구분 동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2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그다음 2번째. 뭐 지금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제 프로 선수여서 실수가 잘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백스윙 탑에 있을 때는 아직 체중이 우측에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일단 1번으로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연결해서 스윙을 하나, 한 5개만 해볼게요. 둘, 셋, 넷, 하나 더 해볼게요. 5. 이게 일단 제일 기본 구분 동작으로 하는 이제 스피드 스윙이고, 이제 요거를 한 10번씩 끊어서 한 3번 정도 해주시면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이제 웜업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힘의 순서, 방향도 이렇게 구분 동작을 해보면 체중이 먼저 덤비지 않아요. 덤비지 않기 때문에 요 동작을 먼저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셋업 포지션에서 이번에는 약간 우리 이제 지면을 좀 느낄 거예요. 오른쪽 왼쪽으로 하나 둘 셋 하면서 스윙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왼발 딛고 스윙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말했던 수평, 수직, 회전에서 중요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체중 이동하면서 왼발을 딛는과 동시에 살짝 일어나는 힘, 그 힘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할 거고, 한번 해볼게요. 1, 2, 3. 하나, 3개만 해볼게요. 바로 와서 1, 2, 둘, 1, 2. 네, 요렇게. 방금 이제 김성현 프로 스윙할 때 보시면 왼발을 디딜 때 살짝 일어나면서 스윙하는 걸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서에 맞게. 그리고 발을 구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게중심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PGA 투어 선수들이나 LPGA 선수들 보면 어드레스 할 때 이렇게 발을 조정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COG, 무게중심을 밑으로 좀 내리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한 번만, 딱 하나만 해보면 돼요. 내가 다리를 이렇게 번쩍 들이면 허벅지랑 엉덩이 쪽 위로 힘이 많이 가요. 엉덩이랑 허벅지. 근데 스르륵 보내놓고 다리를 딱 들면 무릎 밑으로 정강이 쪽으로 힘이 쫙 들어가요. 네, 그거를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해보시면 이렇게 확 드는 거랑 슥 보내고 드는 거랑 힘이 들어가는 게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발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무게중심을 내릴 수가 있고, 그 무게중심이 내려갈수록 어쨌든 유리하기 때문에 골프가, 그래서 발을 굴러주시는 하면서 스윙 훈련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게 2번째. 그 다음 3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스윙, 본인만의 스윙을 어드레스에서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3개, 2, 이렇게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만 하시면 좀 스피드 늘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네, 헤드 끝에 저항이 걸리는 연습 도구로 골프 특화 저항 훈련하는 연습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습은 이미 정말 많은 프로들이 하고 있는 훈련인데요. 스윙 동작 중에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그 스윙 동작에서 사용되는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온전히 스윙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연습인 것이죠. 그럼 이 연습은 애초에 힘이 있는 사람만 해야 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아닙니다. 이 연습이 좋은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이 연습은 앞서 함상규 트레이너의 말처럼 각자 힘에 맞는 저항이 걸리게 됩니다. 힘이 약한 분들에게는 약한 저항이, 힘이 강한 분들에게는 강한 저항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힘이 약한 분들도 이 연습을 통해 힘을 점진적으로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초보 아마추어부터 프로 레벨의 선수에게도 모두 효과가 좋은 연습인 것입니다. 비거리가 고민이신 분들은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는 연습입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영상에 나온 연습 도구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제품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연습 말고도 빠른 스피드를 버티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꼭 해줘야 하는 연습이 한 가지 또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일단 트레이닝의 C코스는 모든 운동은 발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데 일반인 분들이 아마 혼자서 발 운동하라고 하면 잘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발 운동을 생략하고 우리가 좀 이제 숏컷으로 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체 운동을 할 건데 하체 운동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순서를 축 훈련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백스윙 할 때는 오른쪽이 축이겠고 다운스윙 할 때는 왼쪽이 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축 훈련을 하는 건데 다 아시는 운동이에요. 우리 런지를 할 건데 일단 이렇게 앞뒤로 올라오는 런지를 할 거예요. 일단은 송현 프로가 지금 런지를 할 건데 우리가 흔히 하는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헬스장에서 이런 런지가 아니에요. 이런 런지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한번 갔다가 뒤로 한번 갔다가 왼쪽을 축을 두고 앞뒤로 한번 움직여 볼 거예요. 앞으로 한번 가고 그다음 뒤로 가고 팡 일어날게요. 일어나서 좀 세게 일어나 볼게요. 세게 지면 밀고 세게 일어나고 세게 일어나고. 오케이. 자, 이 훈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커싱이 뭐냐면 내가 버티고 있는 쪽에 다리가 축이기 때문에 이쪽 다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일단 1번. 근데 이게 분명히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 흔들리시거나 아니면 못 버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2번은 내가 지면을 밀고 올라온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모르게 스윙을 할 때 지면을 쓰기 때문에 항상 우리 브레인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브레인에다가 인풋을 지면을 밀 거야, 지면을 밀 거야 라고 발바닥부터 한번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가 올라와서 채공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채공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채공 시간이 좀 있어야지 우리 이제 에센트릭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원심성 수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브레이킹 머슬들이 그때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브레이킹 머슬이 활성화돼야지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채공 시간을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 런지를 하더라도 요 세 가지를 무조건 인식을 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축을 잡는 연습이었습니다. 골프 스윙에서 흔들리지 않는 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윙 중 축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신체의 힘을 온전히 클럽 헤드로 전달할 수 있죠. 이 런지 동작을 할 때 축이 되는 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하기, 지면을 꾹 눌러주며 다리 들기, 다리를 공중에 띄우고 어느 정도 채공 시간을 가진 후 내려놓기, 이렇게 세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다리를 공중에 띄우고 어느 정도 채공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채공 시간을 가져줄 때 코어와 엉덩이 근육은 길어진 상태로 힘을 내며 속도를 제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브레이킹 머슬이 활성화된 상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동작을 통해 이 브레이킹 머슬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골프 스윙에서 이 브레이킹 머슬을 잘 사용해야 각 신체 분절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손실 없이 축적돼서 클럽 헤드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공중에 띄우고 채공 시간을 가지는 것에 꼭 집중해 보세요. 정말 간단하고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니 평소에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축을 잡는 연습까지 하시면 비거리 향상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거리 향상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거리 향상을 위해 먼저 베이스로 받쳐줘야 하는 것은 힘입니다. 이렇게 힘이 베이스에 있다면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힘을 골프 스윙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골프 특화 저항 훈련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힘을 더 100%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연습이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의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 당장의 비거리 향상에만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오래오래 행복한 골프 생활을 위한 연습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거리를 위해서는 힘과 스피드가 중요하다. 두 번째, 스피드 향상을 위해서는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을 하면 효과적인데 스피드를 받쳐줄 수 있는 몸, 즉 힘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부상의 위험이 높아진다. 세 번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저항 운동을 해야 하는데 단순한 웨이트 트레이닝과 함께 골프 특화 저항 운동을 같이 해줘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온전히 골프 스윙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에 집중하신다면 부상 없이 비거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유명 골프정보였습니다.